강남 한복판, 국내 최대 명품 백화점 라페르미의 본점의 최고급 VIP 라운지. 수억 원짜리 샹들리에가 내려다보는 이곳은 평생 한 번 들어오기도 어려운 초특급 공간입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수수한 셔츠와 슬랙스 차림.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에 옷에는 먼지와 페인트 자국까지 묻어 있었죠. 어머, 저게 뭐야? 청소하는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중 명품 핸드백을 든 한 여성이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러운 거지년이 뭐하러 여기 왔어? 날카로운 목소리가 라운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코를 막으며 더욱 심한 말을 쏟아냈죠. 냄새까지 나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천둥 같은 외침과 함께 정장을 입은 남성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수수한 차림의 여성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꺾었죠. 회장님.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 순간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회장님, 실례했습니다. 라운지 곳곳에서 몰려든 수십 명의 직원들이 일제히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보안요원, 컨시어지, 매니저, 심지어 청소 직원까지. 모든 사람이 그 수수한 여성 앞에서 고개를 숙였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명품으로 화려하게 치장했던 사람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방금까지 더러운 거지년이라고 외치던 여성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벌벌 떨고 있었죠. 회장님이라고.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잠깐, 그럼 방금 우리가. 공포와 당황이 뒤섞인 속삭임들 사이로 수수한 여성의 차분하면서도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15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수억 원짜리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이 더러운 거지년이라고 모독했던 그 여성을 왜 모든 직원들이 회장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말한 15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충격적인 반전 뒤에 숨겨진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놀라운 비밀을 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입이 떡 벌어지는 반전 스토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남겨주세요. 과연 이 여성의 정체가 무엇일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처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흘 전,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장다은은 책상 위에 놓인 편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신자도 적혀있지 않은 그 편지에는 손글씨로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죠. 용서할 준비가 되었나요? 15년 만에 온 동창회 초대장과 함께 배달된 그 편지. 다은은 며칠째 같은 자리에 앉아 그 한 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용서라니. 도대체 누가 무엇을 용서하라는 걸까요? 정말 갈 필요가 있을까? 다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날 이유가 있을까? 아니, 애초에 만나고 싶기나 한 걸까? 하지만 결국 다은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든 이제는 마주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다은은 라페르미의 본점에서 매장 리뉴얼 공사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현장 직원들과 함께 페인트 냄새 나는 작업구역을 돌아보느라 옷에 먼지가 묻고 손도 더러워졌지만 다은은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회장님, 옷을 갈아입고 가시는 게.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대로 가겠습니다. 10층 VIP 라운지. 15년 만에 재회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은은 편지 속 그 한 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었나요? 과연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다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동창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은을 바라보는 시선은 15년 전 그때와 정말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교실 한쪽 구석 혼자 앉아있던 장다은은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통이었죠. 반찬은 김치와 달걀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오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다은에게 다가왔죠. 야, 장다은. 그 냄새 나는 거 여기서 먹지 마. 냄새. 냄새요? 다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오가영은 코를 막으며 더욱 심한 말을 내뱉었죠. 정말 역겨워. 거지 냄새가 온 교실에 퍼지잖아. 밖에 나가서 먹어. 그런데 밖에는 뭐? 감히 대답해? 오가영은 갑자기 다은의 도시락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죠. 이런 더러운 거 먹지 마. 쾅!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치와 달걀 반찬이 교실 바닥에 흩어졌죠. 다은은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야 울려고. 더러운 거지년이 눈물까지 더럽게 흘리네. 오가영의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교실의 다른 아이들은 모른 척했죠. 아무도 다은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담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져도 참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랐죠. 하지만 오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다들 봐. 거지가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네. 우리 교실에 거지가 있으니까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왕따 당하는 거야. 잔인한 말들이 다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거 화장실에 버려. 오가영이 도시락통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은이 뒤따라갔지만 문이 닫혔죠. 열어주세요. 제발. 하지만 안에서는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물 흐르는 소리. 변기에 도시락을 버리는 소리였습니다. 다 버렸다. 이제 깨끗해졌네. 문이 열렸을 때 다은의 도시락통은 변기 안에 떠 있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채로. 그날 다은은 점심을 굶었습니다. 아니, 그날뿐만이 아니었죠. 그 이후로도 계속.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냄새나는 거지년. 더러워서 옆에 못 앉겠어. 쟤 때문에 우리 반이 창피해. 끝없는 모욕과 괴롭힘. 다은은 서서히 무너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 다은은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난간 앞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높이가 어지러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죠. 이제 끝낼 수 있겠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학생. 뒤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학교 보안 요원이었죠. 젊은 남성이 급하게 달려와 다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아주세요. 다은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보안 요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분명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일이요? 다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매일 지옥이에요. 하지만 그 보안 요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을 꼭 안아주며 말했죠.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요. 저를 믿어보세요. 그 따뜻한 품에서 다은은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을 쏟아냈죠. 그 보안 요원의 이름은 정기태였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다은은 그날 정말로. 그 일이 있은 후 다은은 전학을 갔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죠. 하지만 그 상처는 평생 남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사흘 전 다은에게 온 그 편지. 용서할 준비가 되었나요? 도대체 누가 보낸 걸까요? 그때 다은을 괴롭혔던 사람들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일까요?
다은은 편지를 다시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용서할 준비가 되었을까?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서 진짜 변했는지 확인해 보기로. 그래서 오늘 다은은 이곳에 왔습니다. 15년 만에 재회. 과연 그들은 정말 변했을까요? 현재 라페르미의 본점 VIP 라운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다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선명했죠.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채 웃고 있는 모습들. 장다은. 가장 먼저 다은을 알아본 것은 신혜정이었습니다. 총무를 맡고 있던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죠. 정말 다은이 맞아. 와, 진짜 오래됐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가영이 다은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터뜨렸거든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우리 거지 다은이 아니야. 거지라니. 신혜정이 당황하며 만류했지만 오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네. 15년이 지났는데도. 오가영은 이제 명품 드레스를 입고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에 집도 샀다고 자랑하던 그녀였죠. 야, 다은아. 너 아직도 그런 일해? 민도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며 명함을 과시하던 그였죠. 어떤 일이냐면 청소나 그런 거 말이야. 옷 보니까 딱 그런 티 나던데. 다은의 수수한 차림을 보며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15년 전 그때와 정말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죠. 아니면 식당에서 서빙이라도 하나. 그것도 괜찮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배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전업주부가 된 그녀. 하지만 여전히 다은을 내려다보는 시선은 그대로였죠. 최상민은 아예 대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런데 초대한 거야? 분위기 깨지잖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동창회 수준이 있는데. 오가영이 코를 찡긋거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차림으로 와. 라페르미의 VIP 라운지인데.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15년 전 그 잔혹한 기억들을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그때의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죠. 그래요. 다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라페르미에군요. 그러니까 좀 알아서 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 마련했는데. 오가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넌 그냥 구경만 하고 가. 어차피 여기 음식값도 못 낼 거잖아. 음식값이요? 다은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코스 요리가 1인당 30만 원이야. 너 그거 낼 수 있어? 민도훈이 우쭐대며 말했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이 정도 돈은 우습지. 역시 대기업 과장님은 다르시네. 오가영이 아부했습니다. 나도 우리 남편 병원 수입으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랑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잘 사는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은을 소외시키고 있었죠. 다은아, 너는 뭐하냐? 최상민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그냥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 여러 가지요. 다은의 모호한 대답에 모두가 킥킥거렸습니다. 여러 가지라니. 그러니까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한다는 얘기네. 아, 진짜 불쌍해. 우리는 다 성공했는데 너만. 그때도 그랬잖아. 운이 없는 애였어. 바로 그때 다은의 차가운 목소리가 라운지를 가로질렀습니다. 그때요? 오가영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그때? 모르겠어. 학교 다닐 때 말이야. 오가영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때. 그때는 다들 그랬잖아. 애들이니까. 다들 그랬다고요? 다은의 목소리에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오가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러게, 그냥 장난이었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장난이었다고요? 그때 일로 아직도 상처받고 있는 거야? 어머, 진짜 유치하다. 민도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냥 애들 장난이었잖아.
지금까지 그걸 끌고 있었어. 우리가 뭐 큰 잘못했나? 좀 놀렸을 뿐인데. 배지우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다은은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성도 죄책감도 미안함도 전혀 없었죠.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다은을 보자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가 모시고 갈까요? 뭐지? 오가영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저 사람한테만 그러지?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은을 보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뭔가 이상하지 않아? 민도훈이 수상해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해? 바로 그때 다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은에게 집중됐습니다. 정말 15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네요. 다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15년 전의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다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뭘 모른다는 거야? 오가영이 화를 냈습니다.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다은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15년 전과는 전혀 달랐죠. 차갑고 자신감에 넘치고 뭔가 무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다은의 차가운 예고에도 불구하고 동창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졌죠. 뭘 알게 된다는 거야? 오가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혹시 로또라도 맞았어? 아니면 부자랑 결혼이라도 했나? 설마 그런 게 아니겠지. 민도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봐, 손톱도 더럽고 옷도 저 모양인데. 정말 냄새나는 것 같지 않아? 최상민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뭔가 기름 냄새 같은 게. 아, 맞다. 오가영이 손뼉을 쳤습니다. 페인트 냄새네. 역시 막노동하는구나. 그들의 웃음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사진 찍을까? 신혜정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제안했습니다. 동창회 기념으로 다 같이. 좋지. 모든 사람이 일어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포즈를 잡던 오가영이 갑자기 다은을 밀어냈습니다. 야, 너는 빼고. 왜요? 당연하잖아. 우리랑 급이 다른데 무슨 동창회 사진이야. 그러게, 나중에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겠다. 민도훈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성공한 사람들인데 너만. 제발 좀 알아서 해. 최상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전에도 똑같이 하셨죠. 뭐? 단체 사진에서 저를 빼셨잖아요. 다은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때도 냄새난다고 급이 다르다고. 아, 그랬나? 오가영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거 신경 쓰고 살았어? 신경 쓰고 살았냐고요? 다은이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매일 울면서 잠들었는데 신경 안 썼다고 생각하세요? 어머, 진짜 예민하다. 배지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일로 아직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라운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호텔 직원이 들어왔죠. 실례합니다. 청소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 직원은 다은을 가리켰습니다. 혹시 이분이. 뭐라고? 오가영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야, 진짜 청소부였구나. 아, 그래서 그런 차림으로 온 거야. 민도훈이 무릎을 쳤습니다. 말이 되네. 백화점 청소하다가 여기 올라온 거구나. 어머나, 진짜? 배지우가 놀란 척했습니다. 그럼 일하다가 몰래 올라온 거야? 야, 그럼 지금 근무 시간 아니야? 최상민이 시계를 봤습니다. 빨리 내려가서 일해. 잘리겠다. 그들의 조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우리 동창이 백화점 청소부라니. 부끄럽지도 않아.
그래도 일은 일이지 뭐. 오가영이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VIP 라운지인데. 맞아, 여기 청소는 따로 하는 거야. 민도훈이 거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건 아래층이지. 다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죠. 그런데 말이야. 오가영이 갑자기 코를 막았습니다. 정말 냄새나는 것 같은데? 나도 그래. 진짜 역겨워. 여기서 좀 나가줄래? 분위기 망치잖아. 그때 다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말. 다은의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15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군요. 또 그 소리야? 오가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하지만 다은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다은의 목소리는 전혀 다른 톤이었습니다. 차분하지만 확고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올라와 주세요.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민도훈이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청소 관리자? 하지만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미소만 지었을 뿐이죠. 바로 그때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 명의 직원들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이었죠. 뭐지? 저 사람들 왜 저래?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모두 다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가장 앞선 남성이 다은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오가영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이 정장 재킷을 벗어 다은에게 건넸거든요. 추우시면 이걸 입으세요. 모든 사람이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뭔가 이상한데.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딩동.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그리고 그 남성을 보는 순간 다은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다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만이죠. 그 남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은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죠. 그때 이후로 계속. 무슨 소리야? 오가영이 소리쳤습니다. 대체 뭔 상황이야?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뛰어온 그 중년 남성은 숨을 헐떡이며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찾고 있었는데. 그때요? 다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15년 전 그때 말씀이시죠? 네. 그때. 남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구해드렸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남성이 갑자기 다은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천둥 같은 외침이 라운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오가영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말도 안 돼. 민도훈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라운지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실례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이는 광경. 그 압도적인 장면에 동창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야? 최상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이라고. 그때 다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수수한 청소부가 아니었죠. 그 순간 그녀에게서 강력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정기태 지점장. 다은이 그 중년 남성을 불렀습니다. 지점장이라고. 배지우가 경악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점장이야? 네, 회장님. 정기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라페르미의 본점 지점장 정기태입니다. 그럼 오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다은이 동창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1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제는 그녀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다은의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라페르미의 명품 백화점 그룹 회장 장다은입니다.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이지. 민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가 회장이라고. 네. 다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까지 청소부라고 놀리던 그 사람이 맞습니다. 아니야. 오가영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정기태 지점장. 다은이 다시 불렀습니다. 15년 전 일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회장님. 정기태가 동창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이분의 학교 보안요원이었습니다. 보안요원? 네. 그때 이분이 학교 옥상에서 정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그런 일을? 신혜정이 떨리며 물었습니다. 다은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괴롭힘 때문이었죠. 괴롭힘? 네. 매일 듣던 그 말들 때문에요. 다은의 시선이 오가영에게 고정됐습니다. 더러운 거지년이라던가. 오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냄새나는 거 여기서 먹지 말라던가. 이번에는 민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교실에 거지가 있으니까 냄새나는 거 아니냐던가. 그건 그냥 애들 장난이었다고요? 다은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 장난 때문에 한 아이가 죽으려고 했다는 건 아시나요? 다은아, 우리가. 배지우가 떨리며 말하려 했지만 다은이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은이 정기태를 바라봤습니다. 지점장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일 이후로 이분은 전학을 가셨습니다. 정기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셨죠. 10년? 네. 그리고 마침내 정기태의 목소리에 경외감이 서렸습니다. 국내 최대 명품 백화점 그룹의 소유주가 되셨습니다. 소유주라고. 최상민이 경악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이. 네. 다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제 소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VIP 라운지도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깐. 그럼. 오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네. 다은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까지 이 건물의 주인에게 나가라고 하셨죠. 그리고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하셨고요. 아니야. 우리는. 민도훈이 황급히 변명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요? 다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알았다면 다르게 하셨을 건가요? 그건.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시는군요. 다은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회장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청소부 취급하시다가 알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시네요. 정말 15년 전과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때 오가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다른 사람들도 황급히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라서. 정말 몰랐어. 하지만 다은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사과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가난한 청소부였다면 사과 안 하셨을 텐데요. 다은아, 저는 아직 다 말하지 않았어요. 다은의 목소리에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뭐가 더 있다는 거야? 다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숨어 있었죠.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은이 동창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변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거든요. 다은의 말에 동창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직 더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은아. 오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래, 우리가 어렸을 때 한 짓이야. 민도훈도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지금은 다 성숙해졌어. 정말이야. 하지만 다은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성숙해지셨다고요?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다은이 오가영을 바라봤습니다. 오가영 씨, 작년에 의료사고 소송당하셨죠? 어떻게 그걸? 오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비 3천만 원 때문에 고생하셨다면서요? 그건 그때 누군가 익명으로 변호사비를 지원해줬다는 걸 아세요? 오가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는 거예요? 다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낸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뭐라고? 네. 제가 보냈습니다. 오가영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말도 안 돼. 민도훈 씨. 다은이 이번에는 민도훈을 바라봤습니다. 작년 말 회사 구조조정 때 해고 위기에 처하셨죠? 그건 어떻게? 그때 갑자기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고 들었는데요. 민도훈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당신이? 네. 제가 추천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배지우 씨. 이번에는 배지우 차례였습니다. 따님 희귀병 수술비 5천만 원. 어떻게? 배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걱정하고 계셨죠? 그때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서 전액 지원해줬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도 당신이었어요? 네. 다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상민 씨도 마찬가지예요. 최상민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따님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제가 익명으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아니야. 최상민이 머리를 감췄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다은이 그들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저는 익명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왜요? 신혜정이 떨리며 물었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다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찾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동창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다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막상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복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다은의 시선이 배지우에게 머물렀습니다. 배지우 씨 딸이 아픈 걸 알았을 때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배지우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다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언젠가 만났을 때 정말 변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조건이었죠. 다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이런 차림으로 왔습니다. 현장 점검을 핑계로 해서요. 여러분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고쳐졌는지 확인하려고. 오가영이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다은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다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15년 전과 똑같았어요. 더러운 거지년이라고 했죠. 냄새난다고 했고요. 나가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민도훈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짐승만도 못했어. 하지만 다은은 그들의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과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가난한 청소부였다면 지금도 나가라고 하셨을 텐데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뭔가요? 다은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도움이 제게서 나온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사과하시는 거 아닌가요? 만약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지금도 무시하고 계실 거예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은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거든요. 사실 저는 기대했어요. 다은이 쓸쓸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하나라도 저를 알아봐 주길. 아니면 최소한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의 있게 대해 주길. 하지만 다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그때 배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은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어? 다은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용서요? 여러분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뭘 모른다는 거야? 저는 용서받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다은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시험하러 왔어요. 시험? 네. 마지막 시험이에요. 다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완전히 낙제하셨어요. 다은아, 제발.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진실이 하나 더 있거든요. 또 뭐가 있다는 거야? 그 이야기는. 다은이 시계를 봤습니다. 조금 후에 들려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곧 특별한 손님이 오실 예정이거든요. 특별한 손님? 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다은의 말에 라운지 안은 더욱 긴장된 분위기가 됐습니다. 도대체 누가 오는 걸까요?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 라운지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죠. 배지우였습니다. 지우야. 신혜정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너 벌써 왔었잖아. 왜 또? 하지만 배지우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죠. 다은아. 배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다은이 배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배지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편지 봉투였죠. 이 편지 내가 보냈어. 뭐라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편지? 오가영이 물었습니다. 다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었나요? 라고 쓰인 편지 말씀이시죠? 응. 배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보냈어. 왜? 왜 그런 편지를 보냈어? 민도훈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배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어. 15년 동안 괴로웠어. 우리가 다은이한테 한 짓들이 계속 생각났어. 배지우가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내 딸이 아플 때, 누군가 익명으로 수술비를 보내줬을 때, 왠지 그게 다은이일 것 같았어. 다은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 그래서 편지를 보냈어. 다은이가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아니면 우리가 정말 변했는지 시험받고 싶어서. 오가영이 화를 냈습니다. 야, 그럼 너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다은이가 우리를 도와줬다는 걸. 확신은 없었어. 배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미안했어. 그것만은 확실했어. 그때 다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우씨. 편지 덕분에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뭘 알았다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변하지 않았다는 걸요. 다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배지우 씨만 빼고요. 다은아. 배지우 씨는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하지만 나머지는. 다은이 다른 동창들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미안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도움을 줬는데도 고마워할 줄 몰랐고요. 오히려 오늘 저를 더럽다고 나가라고 했죠. 다은이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또
또 뭐가 있어? 최상민이 떨며 물었습니다. 다은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장씨 가문 출신이 아니에요. 뭐라고? 양녀였어요. 완전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양녀라고? 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죠. 장씨 가문에서 입양해서 키웠지만 실제로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오가영이 떨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성공은? 완전한 자수성가예요. 다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물려받은 게 없어요. 15년 전 여러분이 괴롭혔던 그 가난한 아이가 맨손으로 일궈낸 거예요. 말도 안 돼. 민도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고아원 아이가 어떻게 이런 대기업을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다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때 저를 괴롭혔던 바로 그 이유가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어요. 무슨 뜻이야?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놀렸잖아요. 그래서 다짐했어요. 다은의 눈에 강한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그런 말을 듣지 않겠다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미친 듯이 일했고요.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다은이 동창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괴롭힌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고마워해야 할까요? 다은아. 배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아. 다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15년이나 걸렸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은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그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지금의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때 오가영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온 거야? 복수하려고 도움도 주고 오늘 여기도 온 거야? 다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왜? 확인하려고 왔어요. 여러분이 정말 변했는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다은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배지우 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여전히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여전히 잔인해요. 완전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다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뭘 준비했다는 거야? 다은이 시계를 봤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은의 미소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진짜 교육은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라운지 안에 섬뜩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다은이 준비한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짜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다은이 준비한 그 진짜 교육이 무엇일지. 혹시 정말로 끔찍한 복수일까요? 바로 그때 다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김 비서. 다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올라가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은이 전화를 끊고 동창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왔네요. 뭐가 온다는 거야? 오가영이 벌벌 떨며 물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별한 손님이 도착하셨어요. 다은이 라운지 문을 가리켰습니다. 곧 들어오실 거예요. 누구야?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거든요. 정장을 입고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MBC 시사 프로그램 현실 고발 담당 기자 이수진입니다. 기자? 민도훈이 경악했습니다. 왜 기자가 여기에? 다은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불렀어요. 뭐라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려고요. 어떤 이야기?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15년 후 피해자와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은의 말에 모든 사람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안 돼.
오가영이 소리쳤습니다. 촬영하면 안 돼. 왜 안 되죠? 다은이 되물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들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 최상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 그런 걱정을 이제 하시네요. 다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어땠을까요? 옥상에서 죽으려고 했을 때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자가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안 돼. 제발. 모든 사람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다은이 손을 들었습니다. 촬영은 잠시 멈춰주세요. 네. 왜요? 기자가 의아해했습니다. 다은이 동창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묘한 변화가 있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다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은아. 배지우가 먼저 나섰습니다. 나는 정말 미안해. 너한테 한 일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배지우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하지만 내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어. 그리고 절대로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다은이 배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 씨. 나도 미안해. 오가영이 떨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은아. 우리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도훈과 최상민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다은이 그들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죠. 여러분. 다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차갑던 음성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죠. 사실 저는 처음부터 복수할 생각이 없었어요. 뭐라고? 진짜 복수는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다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미소였죠.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다은아. 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 누군가라도 진짜 사과를 하기를. 정말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를. 다은이 배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 씨는 이미 그랬어요. 편지를 보낸 순간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진짜 후회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오가영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용서해 주는 거야?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용서할게요. 정말.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마세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괴롭힘 당하는 걸 보면 꼭 도와주세요. 제가 받지 못했던 그 도움을.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약속할게. 그때 다은이 기자를 바라봤습니다. 이수진 기자님. 네. 촬영 계획 변경하겠습니다. 어떻게요? 학교 폭력의 끔찍함을 고발하는 대신. 다은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전해주세요. 상처는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기자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네요. 다은이 동창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아는. 그런 어른으로요. 다은아. 배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를 용서해줘서. 다은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로? 현장으로요. 다은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직 확인해야 할 공사가 많거든요. 성공이라는 건. 다은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높은 곳에 앉아서 누군가를 내려다보는 게 아니에요. 낮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올려다보며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배운 진짜 성공이에요. 다은이 라운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진짜 성공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성공을. 다은이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메시지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남았죠. 15년 만의 재회. 시작은 복수였지만 끝은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모든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은이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라운지에 남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가슴에 새로운 다짐을 품고서.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공사 소리. 다은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간 소리였습니다. 여전히 낮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것이 진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